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하지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시작을 했다가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서 멈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업 교육 전문가 김태은 대표와 함께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이 창업이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또 도전을 꿈꾸다가도 막상 시작하려면 너무 막막하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예, 보통은 뭐 아이템이나 뭐 그런 것들부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를 뭐 창출하고 기여하는 과정 속에 왜냐하면 창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단거리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떻게 누군가가 돈을 내고서라도 뭔가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갑자기 뭐 퇴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뭔가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이 예. 탄탄한 준비가 과정이 정말 크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창업이 단순한 용기, 이거는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야. 이것만으로는 또 되는 게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 실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뭐 요약을 하자면 시장성이라든지 뭐 나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요약이 가능할 건데요. 이게 정말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돈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이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커피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정말 그래서 근처에 바리스타 뭐 창업 교육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또 대출 받아가지고 바로 카페를 네.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릴 곳에 카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형태의 커피라든지 메뉴를 잘 만드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상권은 어떤지도 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창업 박람회도 그렇고 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육을 받아본 분들의 이야기로는 이게 교육과는 다르게 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느껴진다라는 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 오는 이런 간극에 대해서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뭐 그런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네. 이게 되게 이게 교육이 되게 좋다. 일단 교육 시중에 하고 있는 교육들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선순환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아마 창업가로 산 시간보다 소비자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더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대부분 망설이거든. 조금만 더 준비해서 그러지 말고 실행을 일단 해보셔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모두에게 네. 이건 좀 비어있는 시장이고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실은 하면서 이 과정 중에서 또 맞닥뜨려지는 그런 어려움들, 네. 막막함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황스러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요? 이게 보통은 창업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창업을 처음 하면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하던 게 그거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나의 가치관이나 아이덴티티를 투영해서 하게 되는데 시장성이 있나? 그냥 시장에서 좀 사람들이 좀 내 거를 구매할 의사가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이런 고객들을 맞이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있어 보이는 말로 페르소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제품을 내보이면서 의외의 이렇게 분들이 또 선호해 줄 수도 있고 어디서 선호해 주실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세대, 이런 성별, 뭐 이런 연령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 뭐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립니다만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현장 생존력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런 생존력에 기반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게 뭐 경험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맞닥뜨리면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뭐 수익이 나야 또 사업도 계속 이어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생존력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창업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이것만은 좀 알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여러 이제 뭐 이 채널 보실 분들은 창업 종사자들도 계실 거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너무 간절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너무 막 이거 해야지, 너무 성공해야지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고 너무 또 이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거 압박감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요즘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무심한 듯 그냥 시크하게 그러나 매일매일 뭔가 좀 하얗게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래도 제가 5번 창업 중에 3번은 망하고 지금은 살아남고 있는데요. 네네. 그 방법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그냥 좀 팁이지 않을까 예, 생각을 이거는 했습니다. 뭐 실제 경험자로서 멘탈 네네. 관리에 대한 그런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막 너무 압박감으로써 이겨내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네네. 적응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네. 왜 사업 형태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네네네. 각각 그 형태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법인을 해야 신뢰를 얻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야 뭐 세금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또 진행자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굉장히 여기가 지평이라면 더 밑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서 법인을 해야 뭐 회사 같고 뭐 이런 인식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초기 기업이면 우리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고객들이나 뭐 보면 높은 확률로 대표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대표자를 좀 따르고 싶어서 이건 어떤 게 있는지 더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매출을 만들고 시장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면 그게 조금 더 신뢰와 성장 이런 측면에서는 법인과 개인이냐 이거보다는 저도 그거 한 몇 달을 고민했던 적도 있거든요. 초기에는. 예. 근데 지나 보니까 그거보다는 수익이 계속 나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 소비자로 하여금 그걸 열망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예, 됩니다. 뭐 사업 종목에 따라서 뭐 네네. 수익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 어떤 그 전문가로서 수많은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간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 성공이라는 게 뭐 각자마다 다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공은 망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를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수익이 나는 예. 분들. 제가 오늘 계속 전문가라고 소개받고 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멘토라든지 네네. 이런 겸임 교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조급한지 아닌지는 속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급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를 좀 지키고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사업하니까 투자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뭔가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통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렇게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공하는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사업은 정말 재현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연에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를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게 그런 특징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예, 네네. 확실히 그 다양한 사례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멘탈 관리와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이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언. 일단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창업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막 우리가 창업을 좀 권하는 사회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근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본인이 어쨌든 좋은 쪽을 선택하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창업을 해야 된다면 자기만의 방법을 좀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고 그걸 시장이랑 좀 맞아 들어가는지 시장에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벽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또 막히고 이럴 때마다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나로서 뭔가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면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1년을 반복해서 10년을 하지 말고 매년 성장하는 10년을 보내면 진짜 계속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보시고 혹시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 고민에 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 실마리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출연에 이런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좀 제가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창업가님들 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태윤 대표와 함께 창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